인천지방경찰청 강력부는 인천공항세관과 공조하여 지난 2월 19일 킬로폰 4.05kg을 아이스박스에 운익하여 중국 심천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밀수사범 1명을 검거하여 구속했습니다. 그리고 킬로폰 전량을 압수한 후에 그 밀수범행의 배후를 계속 추적 수사를 했습니다. 그래서 3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총책, 지휘책, 감시책, 물건 수령책 등을 파악해내고 순차로 검거함으로써 밀수 관련 조직원 총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중국에 도피 중인 공급책 1명을 인터폴에 수배 조치했습니다. 자금책 1명을 계속 추적 수사하던 중 지난달 19일 추가로 검거하여 오늘 최종적으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. 3개월여에 걸쳐 통화 내역, 계좌 추적 등 범행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끈질기게 수집하고 분석하여 총책 A를 비롯한 공범자 전원이 공모 사실을 함구하고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자료들을 토대로 공범자들의 범행 과단과 역할을 재구성해내는 데 성공함으로써 관련 밀수 조직원들을 구속 기소하게 된 것입니다. 특히 총책, 감시책, 지휘책 등 3명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모두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수집된 객관적 증거들이 갖는 의미를 세밀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설명하고 배심원들을 설득하는 등 이틀에 걸친 밤늦은 시간까지 치열한 공방을 걸쳐서 총책은 징역 10년, 지휘책은 징역 8년, 감시책은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. 범행 수법을 보면 밀수 조직원들이 홍콩, 중국, 한국 등 각국에 위치하면서 유기적인 연락 체계와 역할 분담을 통해 매우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. 밀수 총책과 공급책 등 핵심 인물 2명은 이전에도 필로폰 밀수, 판매 등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일본 야쿠자와 관련된 정황이 있었고 이번에 밀수한 필로폰도 한국을 거쳐 일본의 야쿠자에게 전달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검찰은 앞으로도 마약 밀수 사범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배후 세력까지 끝까지 추적, 색출하여 발부세곤하고 중형의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그 부장님 조직도에서요. 네, 이렇게 네. ABCD를 성을 붙여서 각자 역할들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? 아 여기서요? 네, 성으로 해줘. 성으로 네네. 성만 좀 알려주시죠. ABCD를 비슷하게 못 쓰는 거예요. 저희 보도 수칙상 사실 그 ABC로 이렇게 표시하고 성을 할 수는 없는데 보통 기자분들이 그 부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성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해서 그냥 구두로 성만 이게 3쪽을 보시죠. 이게 자료에 보면 3쪽에 보면 쭉 그 각 피의자별로 뭐 역할 분담이 나와 있는데 거기 총책 A는 최 씨입니다. 그리고 감시책 B는 박 씨고요. 운반책 C는 최 씨입니다. 지휘책 D는 이 씨입니다. 그리고 물건 수령책 E 씨는 E는 문 씨입니다. 그리고 공급책 F는 이 씨입니다. 그리고 자금책 G는 김 씨입니다. 여기 총책이 이 사람이 그 일본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일본인 행세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. 이 사람이 홍콩에 머물고 있습니다. 이 사람은 그 중국에서 비자 발급 거부된 사람입니다. 추방이 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홍콩에 있으면서 여기 그 홍콩 바로 옆에 보면 심천이라고 있어요. 심천. 여기에서 필로폰을 이 공급책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필로폰을 구입하도록 합니다. 근데 이 구입책은 지금 현재 중국에 도피 중에 있어서 우리가 인터폴 수배 중에 있고 이 사람을 잡아야 하면 도대체 중국에서 어떤 경로를 해서 필로폰을 구입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지시해서 공급책이 물품을 구입합니다. 구입하고 그 다음에 그 대금을 송금하기 위해서
이 자금책한테 송금을 지시합니다. 그래서 자금책이 이 공급책에게 계좌로 그 투입 자금을 송금해 줬습니다. 그리고 송책이 감시책을 부릅니다. 감시책을 부르는데 이 감시책은 홍콩에서 같이 만났다가 먼저 홍콩으로 왔다가 한국에서 홍콩으로 왔다가 먼저 심천으로 갑니다. 심천으로 가서 이 공급책이 물건을 구입한 다음에 이 운반책을 한국으로 부릅니다. 운반책이 한국에서 실천으로 들어와서 물건을 공급책이 운반책에게 주고 이 운반책이 비행기를 탑승해서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옵니다. 인천공항으로. 이때 이 사람이 이 감시책을 불러가지고 실천으로 보낸 다음에 이 사람 몰래 같은 비행기에 타도록 합니다. 그래서 비행기를 같이 타고 오면서 공항까지 내릴 때까지 쭉 뒤에서 감시를 하는 거죠. 감시책으로 되어 있고. 그 다음에 공급책, 이 사람이 그 지휘체인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이렇게 수령하는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부릅니다. 불러가지고 신천에서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논의를 쭉 합니다.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물건을 받을 것인가.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에 있는 이 수령책에게 전화를 이렇게 해서 지시를 해가지고 대기를 하도록 합니다. 물건을 받으려고. 그런데 공항에서 적발이 되는 바람에 결국 수령을 못하게 된 거죠.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뒤에 이 지휘책하고 공급책하고 이 사람들이 계속 전화가 옵니다. 우리가 이제 그 갖고 들어온 사람의 휴대폰을 압수를 했거든요. 그 휴대폰으로 그래서 이제 뭐 국제전화도 오고 또 공중전화도 옵니다. 공중전화도 오고 하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좀 역으로 추적하고 특히 국제전화 같은 경우는 발신기라든지 이런 거 파악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국제전화 좀 에러가 있었는데 결국 어쨌든 이 내용들을 분석해내는데 한 3개월 정도 자료만 가지고 분석했습니다.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부인했습니다. 뭐 저희는 트러플하고 관계가 없고 공무원 사실 자체도 모르고 다 모른다 이런 식으로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드러난 것은 이 사람이 갖고 들어오다가 딱 걸린 것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도 당신 중국에서 누가 줬느냐 하니까 이름도 성도 모르고 조선족이라는 처음 만난 조선족이라는 사람들이 갖고 들어왔다. 이게 다예요.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움직였던 통화 내역이라든지 뭐 계좌라든지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인 상세한 그 수사 기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이제